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세 번째 영상 진행합니다. 자, 준비된 자료 확인합니다. 자, 여기 룰 기능에 필 디자인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위 파라미터 집안에서 우리가 드라이빙 파라미터라고 필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자, 스트링 타입의 드라이빙 파라미터를 디자인 A로 변경했을 때와 또 디자인 B로 바꾸었을 때와 마지막으로 디자인 C로 바꾸었을 때 자, 상단에 보시면 림 사이즈가 19,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볼트 홀 개수가 8개면서 스포크 개수는 20개입니다. 스포크 개수가 20개가 되면서 스포크의 폭이나 그 다음에 세 곳의 반지름도 같이 줄어드는 값이 한꺼번에 이렇게 뿌려지니까 자, 한꺼번에 값이 입력이 되니까 에러 없이 디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자, 볼트 홀에 자, 요 위치가 에러 나는 경우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카티아가 내부적으로 체크 기능을 이용해서 판단해가 자, 에러가 났을 때는 빨간색 신호등을 켜주고 자, 오케이 됐을 때는 초록색 신호등을 켜주는 자, 체크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커라는 기능은 자, 날리지 어드바이저의 룰과 마찬가지로 자, 디자인 영역이 아닌 자, 날리지 어드바이저 워크벤치로 들어가야지만 존재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날리지 어드바이저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스타트의 날리지 웨어의 날리지 어드바이저였는데요. 자, 이제 쉽고 빠르게 들어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면 자, 트리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집안을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날리지 어드바이저 워크벤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릴레이션의 아이콘 그림이 4개의 조각 그림으로 자, 합쳐져 있는데 4개가 하나가 바로 fx라고 릴레이션이 걸렸을 때 포뮬라 아이콘 그림을 좌측 상단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게 바로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가 룰을 만들게 되면 룰 문장 작업 창을 자, 요 아이콘 그림 오른쪽 상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에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등이 지금 하는 체크 기능이 또 릴레이션 안에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디자인 테이블 예전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과 또 그 이전에 로터스 123이라는 스프레드시트 어플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그림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과 또는 메모장과의 연동을 역시 하는 디자인 테이블이 바로 릴레이션 집안 안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릴레이션 집안 안에 만들어지는 작업 객체 4개를 모아서 아이콘 그림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룰 문장 오른쪽에 있는 체크 기능을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자, 체크의 이름을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의 varied 체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variety 체크라고 했습니다. 볼트 패턴의 지름의 적합성 validity가 유효성, 적합성 체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하시면 자, 이제 체크가 창이 들어왔는데 이 체크의 작업창이요. 어떻게 보면 룰의 작업창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룰 작업창과 함께 밑에 하단에 딕셔너리와 members of parameter와 members of all의 항목이 나오고요. 자, 먼저 다른 점은 type of check 부분에 이제 silent냐, information이냐, warning이냐. 자, 이 세 가지는 이 에러 났을 때와 적합한 상황의 경우를 자, 이렇게 표현할 때 silent, information, warning 세 가지는요. 아이콘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 작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에러 났을 때 그 작업창 좌측 상단의 아이콘이 느낌표로 뜰 거냐, 물음표로 뜰 거냐, 또는 금지 에라의 금지 표시가 뜰 거냐 뭐 그런 표시의 아이콘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임을 한번 가져가 보고요. 에러 났을 때 메시지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요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이 값은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재입력 바랍니다라고 프랙티스의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값은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값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재입력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에 자, 에러 났을 때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자, 입력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러 났을 경우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주석문이 들어옵니다. 설명문이라고 하죠. 우리 룰 문장 이야기할 때 또 설명드렸습니다. 슬래시와 별표. 마지막에는 별표와 슬래시로 문장이 끝이 나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지워주고 들어가 봅니다. 자,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라는 게 여기 중요 사용자 변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값을 먼저 받아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볼트 X를 중심으로 해서 PCD 정보값에 자, 지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름을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볼트 패턴 지름이라고 5.15 받았는 이 값은 자, X축에서 자, 볼트 홀 센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 바로 볼트 패턴 다이아메터에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2를 했다면 그 나누기 2 했는 거리까지는 바로 요 X에서 홀의 여기의 중심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분석할 거는 홀의 직경의 엣지가 요 휠의 요 엣지입니다. 여기 평평하게 가다가 여기에 앵글을 딱 경사를 젓는 요 부분의 엣지에 만나는 요 엣지와 홀의 직경의 엣지가 일단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볼트홀이 그 엣지를 침범해서 넘어가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에러가 나면서 조립대와 조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걸 분석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뭐를 한번 추가로 해보느냐면 여기에는 플러스 0.4인치라고 해놨습니다. 프랙티스에서는 0.4인치라고 해놨는데 이 0.4인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카운트 드릴 형태의 머리의 지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지름의 반지름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머리 지름의 반지름 값. 머리 지름은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0.74로 입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0.74를 0.8인치로 보고 그거를 반지름으로 나누기 2 했으니까 0.4가 된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0.4 단위를 인치라고 입력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0.4인치라고 지금 숫자를 받았지만 요거를 분석하고 자, 조금 있다가는 체크 기능에서 이 카운트 보아 형태의 카운트 드릴 형태의 머리 직경을 한번 가져오는 걸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에서 볼트 홀의 센터 중심까지가 지금 5.2의 절반이니까 2.6이 되겠죠. 그럼 2.6에다가 플러스 0.4인치를 하면 3인치가 됩니다. 자, 그런 3인치가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호가 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자, 우리 밑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 사전이라는 부분에서 아퍼레이터라는 항목이 네 번째 있습니다. 아퍼레이터. 아퍼레이터가 우리가 이제 우리 수학 공식을 정의하다 보면요. 좌변에 이제 뭐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뭐 2는 값이 얼마다. 뭐 이런 식의 y다 등의 부동호가 한 개짜리가 나오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룰 문장에서 부동어가 2개짜리 의미 이야기 드렸잖아. 그죠? 부동어가 2개는, 같다가 2개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좌변의 항으로 입력이 된다. 자, 입력될 거다. 들어간다라는 입력으로 받아들였죠. 자, 근데 두 번째 항목에 작거나 크거나 이게 2개가 붙어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공식이나 수학에서 부동어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이게 서로 마주보는 이런 기호는 없죠. 자, 이게 뭐냐? 작거나 크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지 않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는 이퀄에다가 사선에 대각선을 긋지만 그게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 상에는 그런 특수 문자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작거나 같다를 같이 붙인 게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바로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죠. 붙여서 썼습니다. 크다라는 게 있고 작다라는 게 있고 또 작거나 같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칙연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갈로가 있습니다. 소갈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덧셈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는데 그러면 곱셈이 먼저 우선시 계산이 되지만 내가 덧셈 뺄셈을 먼저 계산하고자 할 때는 소갈로를 치는 게 자, 우선시 되는 거죠. 자, 곱하기 2개가 있습니다. 곱하기 2개는 바로 승, 2에 3승 그러면은 2에 곱하기 2개를 문자를 넣고 3을 적으면 2에 3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승이라는 위첨자를 적을 때는 작은 문자를 적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어떤 문자를 적는지 잘 의미가 모르죠. 그죠? 그럴 때 카티아의 룰이나 체크 기능에서 아프레이트 기능에는 자 승이라는 의미를 적을 때는 앞 글자에다가 별표 2개 그리고 뒷글자의 숫자는 승으로 올라간다. 위첨자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nd는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 2개를 만족할 때 and를 받습니다. or는 앞의 조건을 만족해도 되고 뒤의 조건을 만족해도 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된다라는 뜻이 or하고 and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자,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작거나 같은데 뭐하고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in the hub radius라고 이름을 찾을 건데요. in the hub radius가 뭐냐? 요 엑셀의 중심에서 요 평평하게 진행하면서 앵글을 딱 가지는 디자인, 요 꺾여 있는 요 디자인의 그 아래쪽 엣지까지의 거리를 in the hub radius라는 치수로 자,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회전치 영상에 최초 만들었던 샤프트 작업에 바로 그 inner hub radius라는 치수의 이름을 입력을 해놨는데 그 이름을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파라미터를 클릭해서 renamed parameter를 찍는데 여기 멤버가 안 나타나죠. 자, 멤버가 안 나타날 때는 파트 넘버 트리의 제일 상단에 파트 넘버를 찍어 주시면 이제 파트 넘버 제일 밑으로 모든 사용자 변수와 중요 변수들 간에 자 이름이 여기 다 나타나는데 첫 번째 inner hub radius라 자 그게 지금 클릭해 보시면요 자 여기 디멘전 치수가 여기 나타납니다. 세부 치수가 여기 다 보이는 것 중에 2.6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2.6이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선택했는 inner hub radius는 오렌지 컬러로 보여지는 요 3이라고 하는 3인치 바로 X축에서 여기 자 평평한 자 홀의 경계 선까지가 바로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자면 X축에서 홀 센터까지가 5.2에 나누기 2니까 2.6입니다. 2.6에다가 자 플러스 0.4인치를 한 거예요. 0.4인치는 지금 그냥 상수 길이로 그냥 더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좀 더 구체적인 0.4인치의 값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값이 3인치가 된 거죠. 3인치가 inner hub radius가 지금 3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값이 3으로 나오죠.
그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좌변환과 우변환이 같죠.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하시면 이 식이 오케이죠.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초록색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초록색 신호등. 우리가 차를 타는 오너 입장에서도 신호등이 초록색 신호등이면 지나가도 되죠.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이면 멈춰라 하듯이 보행자도 마찬가지죠. 초록색 신호등은 오케이, 빨간색은 네,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금지죠.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트 패턴의 지름이 5.2를 제가 더블 클릭을 두 번 하셔가지고요. 자, 파트 디자인으로 와서 5.3이 되면 지름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커지게 되면 이 값을 나누기 2에 있는 값에다가 0.4인치를 더했는 게 in 호브 레이디어스라는 아까 전에 비교 대상의 우변항보다는 값이 커지게 되니까 체크 기능의 수식에 만족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0.1인치를 키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 값은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값을 벗어났습니다. 재입력 바랍니다라는 체크에 에러 났을 때 메시지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거다라는 메시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한번 해서 자 결과를 보시면 에러는 트리에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체크 기능에서 체크 아이콘에서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베리디티 유효성 체크가 에러가 나면서 디자인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홀이 필름의 이 인너 허브 레이디어스 커브를 자 지나가 버리니까 디자인적으로 에러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볼트 홀이면 볼트를 체결할 때도 조립할 때도 자 조립성에 있어서 또 문제가 돼서 에러 나겠죠, 그죠? 자, 이런 값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 기능에서 우리가 이 변수 값을 터무니없이 크게, 터무니없이 작게 입력했을 때, 자, 에라 나는 체크 여부도 설계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라 난 상황을 다시 5.2로 에라 안 나게끔 자, 다 값을 맞췄고요. 자, 이 체크 기능에서 inner hub radius가 3으로 맞춰져 있는 그 값. 자, 그 값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자, 볼트, 홀, 바디에 홀 1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요. 익스텐션의 다이아메터는 볼트 몸통의 지름입니다. 타입에 보시게 되면 카운터 드릴드 형태의 다이아메터라는 이 0.75인치가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체크 기능에서 자, 그 값을 플러스 볼트 패턴 다이아메터 나누기 2한 값에 플러스 0.4인치를 더한 게 자, 요 의미 때문입니다. 0.8인치로 보고 나누기 2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의 이름을 에디트로 들어가서 제가 자 카운터 드릴 카운터 드릴 홀 다이아메터 라고 이름을 자 지어 보겠습니다. 카운터 드릴드 홀 다이아메터라고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0.8은 아니죠. 지금 상황이 0.75인치입니다. 자, 이름을 변경해 놓은 상황에서 자, 또 추가로 이번에는 자, 안쪽에 X하고 이 홀 안쪽 부분이 또 만나도 에러가 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그것도 체크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 안쪽 X 부분의 디자인을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트림 바디 인너 림의 스케치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1.2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자, 1.2라고 하는 부분에 자, 요거는 이름을 제가 리네임 들어가셔 가지고 엑셀 레이디어스라고 합시다. 엑셀 레이디어스. 그러니까 축의 반지름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엑셀 레이디어스하고 볼트 홀의 자, 또 경계 값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인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1.2인치로 자, 다시 3D로 나갔다가 자, 체커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한번 더블 클릭했을 때는 이 룰 기능 안에 릴레이션 안에 룰이나 체크는요. 일단 워크벤치로 먼저 이동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야 이제 그 체크의 본 데피니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볼트 패턴 다이아메터의 지름 나누기 2에다가 0.4인치라고 우리가 실제 상수 입력을 고정된 값을 입력을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실제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리네임 파라메터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X 카운터 드릴드 홀 다이아메터라고 이름을 제가 바꿔놨는 저놈 이름을 더블 클릭해가 0.4는 지우고요. 0.4인치는 지우고 카운트 드릴 홀 다이아메터를 호출해서 여기에 이건 지름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시게 되면 요건 아까 0.4인치가 아니라 0.75를 나누기 2 했으니까 실제는 375가 되는 거죠. 0.75였으니까 나누기 2를 했다면 0.375 맞죠? 그죠? 정확한 값은 0.375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지름 볼트 패턴 지름 5.2에 나누기 2 2.6 플러스 0.375를 더한 값이 inner hove radius보다 작은 상황이 정확한 체크 기능의 값이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5.2를 소수점 단위로 5.25라고 입력을 한다면 괜찮죠. 그 다음에 5.28.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때는 5.28 들어가 버리면 바로 에러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5.27 역시 에러죠. 그럼 5.26까지는 역시 에러죠. 5.25까지가 그러면 괜찮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5.25. 네. 그리고 이제 최소 5.25 여기 확인해 보면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접하는 상황까지 5.25인치까지 가능하고 그럼 최소 아까 우리 X 레이디어스라는 최소는 어떻게 체크가 가능한지 다시 체크 더블 클릭 들어가서 위의 경우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다음 줄 들어와서 AND 엔터 2번 AND로 위의 경우도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좌변항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AND 아래쪽에다 붙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좌변항의 값이 붙여놓고요. 뭐보다는 커야 된다. 커야 된다. 라는 걸로 리네임 파라메터에 X 레이디어스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X 레이디어스가 여기 보시면 1.2라고 되어 있거든요. 1.2보다는 커야 되는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볼트 패턴의 지름이 5.25입니다. 여기를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럼 2.625가 될 겁니다. 2.625. 거기에서 2.625는 요 센터에서 여기 엑스레이 센터에서 요 홀의 중심까지의 길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줄어드는 경우니까 여기 머리 카운터 드릴드 지름이라는 거에 나누기 2 했는 요 머리 반지름이 여기에 엑스레이 레이디어스에 접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게 요 엑스 레이디어스에 접하면 안 되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을 때 센터 중심에서 홀의 드릴드 센터 중심은 여기 드릴의 반지름 드릴 홀의 카운터 드릴 홀의 반지름을 포함한 길이니까요. 이 반지름에 포함한 길이를 뺏는 길이가 여기 엑스 레이디어스를 보다는 크게끔
자, 요 값을 자,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은 디자인에서는 문제가 없죠. 자, 이제 볼트 패턴 다이아메트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3.5. 자, 3.5도 체크기는 켜져 있죠. 3 들어가 봅니다. 자, 3 들어가면 자, 에러 메시지 뜨면서 이미 디자인에서 에러 났죠. 엑셀 레이디어스를 자, 침범해 버렸습니다. 자, 3.2 3.2 괜찮죠? 엑셀 레이디어스를 자, 침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3.1 들어가면은 자, 어떻게 될지. 자, 에러 나죠? 그러면 자, 3.2로 한번 기준을 정해 보면요. 자, 더블 클릭 다시 체크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볼트 패턴 다이아메터 3.2에 나누기 2 값은 1.6이죠. 1.6에다가 자, 0.375를 뺀 거죠. 1.6에다가 0.375. 그러면 1.6에다가 0.375를 빼면 0.375. 자, 1.6이면 1.2 소수점 얼마죠? 그럼 엑셀 레이디어스가 아까 전에 1.2라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큰 값을 만족하니까 초록색 신호등이 체크가 켜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어떤 중요 변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 이게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나 성능에 에러가 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 에러가 났을 때 이 메시지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체크 기능들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이 경우를 적용할 때는 오퍼레이터의 자, 이런 연산자들을 활용해서 AND와 OR 등의 메시지도 네, 충분히 활용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볼트 패턴 다이아미터 다시 5.2로 변경을 하면서 자, 이렇게 가져가면서요. 자, 룰 문장에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고요. 디자인 테이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휠 디자인 룰로 들어갑니다. 자, 룰 문장 내에서 자, 세 번째 경우에 else는 자, 세 번째 경우에 else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엔터 결과 문장에 제가 한 줄에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MESSAGE라고 메시지를 적습니다. 자, 대문자 MESSAGE 메시지 결과 소갈로의 텍스트 내용은 자, 스트링 문자는 앞뒤로 땡땡 두 개를 찍어준다 그랬죠. 자, 디자인 C 타입은 디자인 C 타입은 질량을 체크해서 설계 스펙을 고려할 것이라고 자, 땡땡 마치고 갈로를 닫았습니다. 자, 디자인 C로 적용이 됐을 때는 자, 디자인 C 타입은 질량을 체크해서 설계 스펙을 고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참고할 것, 뭐 아니면 뭐 어떤 첨부 자료를 참고할 것 등의 자, 내용을 메시지를 적어준 상황입니다. 자,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바로 지금 C 타입이니까 이 메시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C 타입은 질량을 체크해서 설계 스펙을 고려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뿌려집니다. 자, 하지만 디자인 휠 디자인을 제가 A 타입으로 가져갈 때는 좀 전에 그 메시지 조건에 문장이 안 나오죠. B 조건도 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C 조건을 변경을 했을 때는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자, 질량을 체크해서 자, 어떻게 참고자료 메시지를 확인하게끔 넣어줄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상황이면 이제 파라미터 변수를 자, 프랙티스에는 없지만 질량과 최적과 밀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 무게를 한번 체크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 변수를 3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될 듯 한데요. 변수 형태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스라고 자 나옵니다. 매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디자인을 할 때 단위를 매스는 자 질량으로 그램 단위로 하겠다라고 했는 거 확인되죠, 그죠? 자, 다음은 매스 다음 최적 부피 자 센티메타 삼성 밀도 density U 하면 자 이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매스 부분은 제가 한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질량. 자,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밀도. 라고 자, 입력을 했고요. 자, 질량과 부피. 자, 밀도 부분입니다. 밀도는 재질에 따라서 밀도가 정해지는 값이고요. 자, 부피도 지금 우리가 디자인했는 값을 카티아가 자, 부피를 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되니까 자, 질량 값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0g이 일단은 에디트 포뮬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부피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밀도를 선택하는 걸로 갑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부피와 밀도 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질량은 0g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피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자, 지금 이 디자인 결과의 내용을 부피를 최적을 계산해 보자면 에디트 포뮬라로 들어가서 딕셔너리 부분에서요. 파트 메저라고 있습니다. 파트 메저라는 항목에서 스마트 볼륨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요 갈로 안에 커서 있는 부분에서 내가 모델링한 파트 바디를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해주시면 갈로 안에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했는 항목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디자인에 있는 모델링의 자 부피가 확인. 자, 이 메시지는 오토매틱 업데이트로 자동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무게가 업데이트돼서 부피가 나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 3691.557 자, 큐빅 센티미터라고 나옵니다. 자, 아직 밀도 값이 제로니까 질량은 확인되지 않는데요. 자, 카티아에서 우리가 질량을 자, 체크를 하실 때는 하단에 자, 어플라이 머티리얼이라는 재질을 부여하는 아이콘으로 자, 우리가 재질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재질에는 여기 주어진 메탈 재질 또는 뭐 construction, fabrics, other 뭐 다른 stone, wood 재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탈 재질을 한번 적용하면서 알루미늄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을 끌고 자, 파트 넘버로 가셔도 되고요. 파트 바디로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파트 바디로 끌고 가서 알루미늄이 재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아래쪽에 알루미늄이 적용됐습니다. 라는 자, 항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close 닫은 상황으로 자, 지금 알루미늄이 적용된 상황의 밀도 값은 자,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 알루미늄 적용되어 있는 항목에 우리가 선택한 뒤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속성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에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어널리시스 항목. 자, 알루미늄의 density라는 밀도 값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메모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0.71g/.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 값을 밀도 여기에서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에디트 포뮬라로 이 값으로 받아 들어간다.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0으로 반대로 지금 링크가 들어갔죠? 여기에서 에디트 포뮬라로 알루미늄의 density 값을 오케이 받으면 사이클 워닝이라고 지금 사이클 워닝 뜨는 메시지 존인데요. 다시 한번 알루미늄을 찍어서 density 밀도를 2.71 역시 사이클 워닝. This relation은 cycle with formula it will be deactivate 될 겁니다. 그래서 링크가 걸리지 않는데요. 적어놨는 2.71 한번 입력해 봅니다. 2.71. 밀도가 알루미늄의 밀도가 정해지니까 바로 질량이 나오죠. 그죠? 그램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1000이니까 10kg 정도가 되네요. 10kg. 알루미늄으로 실제 19인치가 되면 10kg 정도가 나온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B로 가게 되면은 무게가 9kg 정도로 줄어드네요. 그죠? 지금 상황에 알루미늄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맞추고 싶으시면 하단 실린더의 5번째 거를 맞추시게 되면 이렇게 알루미늄 휠 형태의 쉐이딩 상태로 나타납니다. 디자인 A는 질량 상태가 8kg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재질이 만약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틸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재질을 어플라이 머티리얼에 가서 하단 스틸을 끌고 파트 바디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럼 스틸로 적용이 되면서 오케이 됐을 때 밀도 부분이 스틸은 얼마인지 제가 속성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7.86입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스틸은 7.86. 그랬을 때 스틸 같은 경우는 디자인 A가 24kg가 됩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그죠? 물론 스틸로 휠을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경우가 주로 이제 알루미늄 휠을 많이 쓰니까요. 디자인 B로 가게 되면은 26kg 정도 나오고요. A로 가게 되면은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나오네요. 24kg. 다시 또 재질을 이제 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드. 골드로 정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골드의 밀도값은 가장 무겁죠. 19점 적어 놓겠습니다. 19.32가 됩니다. 19.32 밀도값 제가 19.32로 변경해서 디자인 A가 그 60kg입니다. 디자인 C로 가면은 다음에 메시지가 띄워지면서 디자인 C 경우는 71kg.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포뮬라 적용되어 있는 거는 다시 하이드 적용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상태를 두 번째 shading with 엣지로 바꾼 상황에서 자, 이제 남은 작업에 디자인 테이블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디자인 테이블이라는 것은 엑셀 프로그램과 카티아의 중요 파라미터 변수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어떤 칼럼의 값이 변경되면 그게 이제 링크된 카티아의 변수에 적용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업에 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봐왔던 내용들 중에는 헤드램프나 리어 램프의 자동차에 자 옵틱 면이라고 하는 그 면들이 굉장히 많은 반사면의 옵틱 면들을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받은 데이터 결과물을 참고해서 카티아에서 자 파라미터 변수들을 조정해서 매칭해서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업 실무에서는 이런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카티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치 결과값을 엑셀 시트로 받아가지고 그 엑셀 프로그램의 변수값을 카티아의 파라미터와 연동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미 룰 문장에서 중요 파라미터들, 사용자 변수와 중요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변수들 보면 학사모가 씌워져 있는 것들이 지금 룰에서 이미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룰에서 이미 컨트롤하고 있는데 또 디자인 테이블에서 이 사용자 변수나 중요 변수를 컨트롤하게 되면 두 개의 드라이빙이 자 드리븐 파라미터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죠. 예전 어디 로마의 어떤 왕에게 자 한 애를 부모가 두 명이 자 부모가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애라고 자 주장을 해서 저 어디 왕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러면 두 부모가 다 자기 자, 요 애를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반을 잘라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실제 부모는 자, 반을 잘라버리면 아기가 이제 죽으니까 실제 부모는 아,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는 게 진짜 부모였죠. 자, 그 예를 여러분들이 자, 제가 들어본 게 카티아에서는 변수를 사용자 변수나 중요 파라미터를 두 곳에서 드라이빙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두 곳에서 드라이빙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룰 문장을 디액티베이트 시켜서 학사모가 걸려 있는 걸 다 해지를 해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룰 문장이 좌측 하단에 자, 복숭아 그림처럼 하나가 이렇게 붙여졌는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게 아닙니다. 삭제된 게 아니라 잠시 디액티베이트 기절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마지막 디자인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물론 엑셀 프로그램이 없다면 메모장으로도 매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메모장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는 요 칼럼 단위, 사각형의 그 셀 단위로 값을 구분하지만 메모장에서는 탭 키로 값을 구분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메모장보다는 가능한 한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게 자, 쉽습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의 디자인 테이블이라고 자 이름부터 먼저 적어 주시고요. 자 커멘트라는 거는 이제 어디 매달 며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성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pre-existing 파일을 가지고 디자인 테이블 하는 게 있고요. with current parameter value로 디자인 테이블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with current parameter value는 지금 이 변수들을 가지고 중요한 지금의 변수를 가지고 디자인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위에 거는 이미 엑셀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엑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 받아놓은 시험치 결과물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가지고 온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들을 카티아의 이름이 만약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변수로 똑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엑셀 셀의 이름과 카티아의 이름을 따로 만들어 놨다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매칭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의 경우는 이제 현재 카티아의 변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밑에 걸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떤 이름들을 인서트 엑셀 프로그램에 변수로 가져갈 거냐라는 자, 항목이 뜨는데요. 거기서 자, 이렇게 6개의 파라미터 변수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rename 파라미터로 일단 먼저 맞추신 다음 첫 번째 가져갈 파라미터 항목을 휠 디자인으로 자, 여기 마지막 휠 디자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림 사이즈 포켓 위드스 포켓 위드스 그 다음에 number of spokes number of bolt hole 그 다음에는 number of bolt hole은 없네요. 그죠? 뭐 한번 추가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포켓 코너 레이디어스도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머티리얼이라는 재질도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는데요. 자, 이 재질 부분에는 자, 파라미터 파트 넘버를 찍어서 재질을 이 항목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질을 적용할 때는 재질 결과를 자, 파트 넘버에 적용해 주시면 이름 변경한 경우를 확인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all 상태로 해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마지막으로 끌고 내려가서 자, material이라는 항목을 한번 자, material이라는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걸 찍어도 선택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질 적용해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번 진행해 봅니다.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하는데 자, 이번에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면서 드래그해서 파트 넘버로 자, 끌어다가 내려주시게 되면 자, 제일 아래쪽에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이 적용이 된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재질을 이제 디자인 테이블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current parameter value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rename parameter로 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휠 디자인부터 갑니다. 창을 조금 키워주시고요. 휠 디자인부터 림 사이즈, 포켓 위드스, 그 다음에 number of spokes, 볼트 홀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포켓 코너 레이디어스,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자, 재질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 all로 표현을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머티리얼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작업 폴더 위치 KWA 날리지 어드바이저 페이지 1번의 예제 3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엑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필 디자인에 디자인 테이블 1이라고 자, 이름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입니다. 엑셀 파일 이름. 오케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엑셀 프로그램하고 카티아에 지금 제가 인서트 자, 넘긴 변수들 간에 자, 요런 창이 뜨면서 자, 들어옵니다.
초기 값이 지금 정해져 있는 초기 값이 디자인 C로 정해져 있고요. 디자인 C가 알루미늄으로 지금 적용됐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이제 다시 재질을 입력창에서 바꿔줄 거고요. 자, 추가로 내가 디자인 A도 넣어야 되고 디자인 B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에디트 테이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엑셀 창이 뜨면서 자, 이 창을 여러분들이 자,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진행하고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디자인 C를 자, 요 값을 세 번째 넣을게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그럼 이제 디자인 A는 자, 요 값을 복사를 해서 디자인 A, 디자인 B. 자, 여기는 또 17인치였고, 자, 여기는 18인치가 되겠습니다. 자, 포켓 위드스 값들을 한번, 자, 프랙티스 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포켓 위드스 3.74. 3.74가 되고요. 자, 스포크 수가 68, 68, 아, 여기가 6, 8, 20. 3.74, 2.953입니다. 여기는 2.953. 0.787, 0.787 됐고요. 그 다음에 볼트 홀 수는 뭐 5, 6, 8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켓 코너 레이디어스는 0.984 그리고 0.394 394 자, 그리고 197 자, 첫 번째는 알루미늄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티타늄 TIT ANIUM입니다. ANIUM 티타늄 그 다음에 골드 자, 디자인 A, B, C일 경우에 자, 요런 값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자, 입력을 했습니다. 파일 저장해 주시고 엑셀 창은 닫아 주셔야지만 카티아에서 자, 변경된 디자인 A, B, C 항목이 이제 업데이트 돼서 싱크로나이즈 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 이렇게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디자인 A 경우를 apply 해서 뒤에 변경된 상황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 B인 경우에 apply 적용해 보면 자, B 경우를 뭐 이렇게 자, B 경우는 어셈블리에서 지금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데 자, 홀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어셈블리 되는 부분이 자, 에러가 날 이유가 없을 듯한데 자, 에러가 났다라는 게요. 네거티브 바디인데 이 연산을 그러면 리무브를 한번 변경을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테이블 다시 띄워서 한 번 더 더블 클릭 띄웁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 apply. 자, 이 경우가 지금 재질까지 변경되는 상황을 자, 확인하고자 한다면 apply 자, shading with material 상태로 자, 두 번째 경우 apply. 자, 첫 번째 경우 알루미늄. 세 번째 경우 골드. apply 확인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자, 값을 더 입력해 보고 싶다 할 때도 있고요. 또 엑셀에서도 변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카티아에서도 또 파라메터가 내가 추가로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밀도 값이 뭐 바뀐다든지 질량 값을 넣는다든지 밀도 값을 질량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고요. 추가로 넣는 부분도 있고 볼트 패턴 다이아메터를 넣고 엑셀에서 칼럼을 넣는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듀플리케이트 데이터인 카티아 모델은 지금의 이 항목을 엑셀 파일을 잃어버려도 요 입력되어 있는 값은 카티아 파일에 이미 포함시켜 놓겠다라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 테이블로 추가로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라는 항목을 한번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볼트 패턴 자 그냥 D라고만 DIA까지만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래 입력하실 때는 요 단위가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길이 단위면은 인치라는 거를 제목열에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단위가 밀리미터 또는 인치 뭐 그 변수 형태에 따라서 앵글이면 디그리에 DEG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제목열에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안에 입력 내용 부분에서는 안 적어도 그 제목에 따라서 단위를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라고 하고 초기값 5.2 초기값 5.2로 가고 그 다음에 자, 5.3 되면 에러 나는 상황이니까 그죠? 우리 체크해서 다 확인했으니까 4.5 그 다음에 뭐 3.8 이렇게 입력을 해줬다. 자, 그리고 한 줄 더 디자인 C를 내가 만약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디자인 C를 경우에 디자인 D를 적용하고 싶다면 한 줄 더 적어서 21인치 포켓 위더스라는 거를 좀 더 좁게 스포크 수는 25개 볼트 홀 수는 뭐 10개로 가져가 보고요. 코너 반지름은 0.15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그네슘으로 NESIUM이라는 마그네슘으로 재질 들어갑니다. 패턴 지름은 4.8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자, 내용을 추가를 한 줄 더 넣기도 하고 칼럼열도 한번 추가를 넣어 봤습니다. 저장을 하고 엑셀 창은 닫아 보면 싱크로나이즈 시켰다라고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소시에이션 탭으로 가서 여기 엑셀에서 링크되지 않은 어소시에이션 되지 않은 값이 보여지고요. 리네임 파라메타로 아직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라고 요놈과 볼트 패턴 다이아메타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적었습니다. 카티아가 지가 동일시 하지 않고 사용자와 카티아의 파라메터 엑셀의 변수가 사용자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한번 적용해 봤고 요거를 이제 associate 시키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항목을 재질과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한 단계만 위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값을 관계를 카티아의 변수와 엑셀의 칼럼과 또 값을 추가했는 것도 컨피그레이션의 네 번째 디자인 D의 경우를 오케이 해보면 21인치 경우에 마그네슘 타입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디자인 D 경우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 휠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D라는 값이 파라미터에 이미 적용이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D라고 디자인 테이블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카티아의 날리지 어드바이저 작업에 휠 디자인 템플릿 적용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